그래. 또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명도소송 하면서 그 세입자한테 그 뭐 명도비 또 뭐 이사비, 합의금 이런 명목으로 그 돈이 많이 건너가는데 그런 부분 이제 세무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이 그 많이 논란이 되는 것 같더라고. 나는 뭐 평소에 사실 뭐 우리 변호사 역할은 그 어차피 이제 그 뭐 만약에 임대인 이제 대리를 한다 그러면은 그 명도를 좀 빠르고 또 비용이 적게 드는 그런 방향으로 해결하기만 하면 되고 또 반대로 이제 임차인 입장에 서면은 그 이제 되도록이면 이사비를 많이 받고 뭐 그런 이제 해결 방법만 생각하는 거지 이제 그 뒤에 그 받은 돈 또 준 돈에 대한 세무 처리를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은 사실은 크게 생각 안 하고 이제 업무를 해왔었는데 그 이제 그렇죠. 그런 부분이 궁금하기도 하고 오늘 뭐 자료 보내준 거 보니까 되게 그 상당히 신경 써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에 주제를 선택을 잘 한 것 같아. 네. 음. 자, 그러면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그러면? 네. 음, 그 실무를 하다 보면 음, 이게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그 권리금, 뭐 음, 합의금 이런 것들이 음, 많이 생기는데 음, 특히 이제 가장 쉬운 예로는 이제 임차인들끼리 이제 어떤 임차인이 이제 자기 점포를 그 권리금을 팔고 나가는 그치, 그 뭐 그런 케이스도 많이 있고 음, 또 지금 이번 주제로 다뤄볼 것처럼 이제 임대인이 내보내는 명도하는 과정에서 음, 어떤 금전이 오가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나중에 형태. 그 그렇죠. 임차인들 간에 이제 뭐 건네지는 그런 권리금도 나중에 한번 더 그 그렇죠. 예, 소주제로 한번 다뤄볼 법하고 그렇죠. 그렇죠. 오늘은 예, 여기에만 집중해가지고 예, 임대인이 이제 뭐 내보내기 위한 그런 그렇죠. 그런 보상 일종이지. 그러니까 이제 여러 뭐 여러 케이스 형태의 그 어떤 물건을 사고 파는 대가가 아니고 음, 예, 일종의 이제 그 무형의 어떤 뭐 합의금 아니면 음, 권리금, 음, 영업 우리 법적으로는 영업권이라고 하죠. 음,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그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현실인데 음, 아주 많은 부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일종의 이제 뭐 세무 처리를 그러니까 소득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음, 굉장히 많죠. 음,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세법적으로도 좀 구분하는 게 좀 어렵기도 하고, 음, 예, 예. 음, 일반 사람들은 이제 그 소득의 이 과세소득인지 여부에 대해서 아예 무지한 부분이 많고, 또 음, 실제로도 그 구분하는데 어렵기도 하고, 음, 그런 음. 부분이 실무를 하다 보면 좀 많이 그런 생각이 많이 그렇지. 들어요. 이제 예, 금액이 또 너무 적으면 그지? 그렇죠, 적을수록 또 그런 생각이 들 텐데 그렇죠, 또 반대로 이제 금액이 또 크다 그러면은 이거 뭔가 주고받았는데 뭔가 세무 처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그 생각이 더 커질 테고 그지? 그렇죠. 그리고 음, 실제적으로 뭐 금액이 큰 경우가 많죠. 이게 음, 권리금에 속하는 그런 우리가 또 사람들이 권리금이라고 말하는 그런 금액이 음, 오갈 때는 음, 뭐 작게는 몇 천만 원이고 뭐 많게는 몇 억이 오가니까 음, 그러니까 그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음, 그 실무를 하다 보면 그냥 암암리에 음, 그 그 돈이 오가고 끝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음,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세무당국이 알게 되면 음, 굉장히 큰 그 추징액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음,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오늘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 건물주가 또 임대인이 이제 세입자 임차인한테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해서 뭔가 보상을 할 때 지금 이제 자료 준거에 따르면은 뭐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기타 소득으로 분류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그 기타 소득 안에도 또 어떤 뭐 이렇게 그 필요 경비 이 부분이 그렇죠, 차이가 나는 그렇죠, 예, 사례금이냐 아니면 뭐 영업권 보상이냐 뭐 이런 식의 이제 구분도 될 수 있고 이게 상당히 복잡하더라고. 그렇죠. 참 잘 정리해줘봐, 한번. 이제 과세 소득, 그러니까 그러니까 개인들은 이제 종합소득이라고 하죠. 음, 개인들이 벌어들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소득들이 있는데 음, 이제 근로소득도 있을 수 있고 뭐 사업소득, 뭐 음, 부동산 임대소득, 이제 이 여러 가지 소득들이 다 합해져서 이걸 다 음, 종합소득이라고 하거든요.
음, 예. 그런데 이제 이 사업소득 같은 경우는 뭐 좀 생각하기가 쉽죠. 내가 음, 음식점을 영업을 뭐 사업을 한다. 음, 그러면 이제 일반 일상적인 경우라면 내가 뭐 고객들한테 내가 음식을 팔고 매출을 올리고 음, 또 거기에 반해서 이제 뭐 음식 원자재들, 내 음, 인건비 뭐 이런 거 음, 비용을 쓰고 나면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 속히 말하는 마진이라는 게 남잖아요. 음, 예. 그게 이제 세법으로는 이제 그 소득금액이라고 하는데, 음, 예. 그 마진에 대해서 세금을 낸다. 뭐 이거는 상식적인 거잖아요. 그죠? 예. 소위 근데 말하면 남는 돈에 대해서, 예? 그렇죠. 예. 수입하고 거기서 비용을 뺀 나머지 이제 그 남는 돈, 그렇죠. 수익에 예. 대해서 이제 세금 낸다. 그렇죠. 예. 모든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음, 예. 이게 모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마진에 대해서 세금을 낸다는 거는 상식적인 건데, 이, 만약에 이제 그거를 임차인 이번에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예. 음식점이다. 음식점 하는 임차인을 건물주가 내보낸다라고 할 때, 네. 그게 만약에 임대인 건물주가 준 돈이 이게 사업소득 성격의 어떤 그 소득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예. 지금 말한 것처럼 이게 이제 수입한 돈에서 비용을 뺀 나머지 그런 개념으로 해가지고 그 그렇죠. 예.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신고하면 된다 이 말이지.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음, 지금 이제 구분을 이제 속히 말해서 이제 합의금이나 권리금이라 하는 거에 대해서 음, 짧게 구분하자면 아까 말한 대로 사업소득을 구분할 수도 있고, 음, 예, 기타 소득을 구분할 수 있는데 크게 보면, 음, 음, 근데 기타 소득 안에서도 이제 A형 뭐 기타 소득, B형 기타 음, 소득이 있는 거죠. 음, 예. 근데 이제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을 구분할 때 이제 사업소득으로 본다면 어떤 케이스에서 사업소득으로 보느냐라고 음, 하면 이제 이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뭔가를 금액을 주는데 음, 이게 이제 임차인의 어떤 영업 손실, 음, 예, 그러니까 명도를 당함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손실이 생겼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부분을 얼마 이렇게 계산을 해서 예, 음, 달라라고 했을 때 음, 그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 성격으로 이제 합의금이 나간다면 음, 그거는 이제 사업소득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렇지. 그게 이제 그 임차인이 만약에 식당 운영하다가 식당 운영할 때 뭐 어떤 그 수익이 날 수 있는데 그지? 그렇죠. 그거를 예, 어 중간에 영업을 그만둠으로써 그 사업 소득에 대한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 쪽 이런 쪽으로 그렇죠. 만약에 받는 돈이라면 그렇죠. 사업 소득이 될 수 있겠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사업소득을 분류하는 게 굉장히 상식적인, 뭐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이유가 뭐냐면, 음, 어쨌든 손실을 입게 되잖아요. 그러면 음, 그 손실을 입은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들, 뭐, 음, 장사를 안 되는데 사람을 계속 쓰고 있었다든지, 음, 아니면 월세는 계속 나갔다든지, 뭐, 음, 이런 어떤 영업 손실이라고 하는 게 어떤 사업장에서 발생한 손실인데, 음, 그 손실들은 다 사업소득 계산할 때 비용으로 처리했을 거 아닙니까? 음, 예. 그 대가로 어떤 거를 받았다면, 음, 그럼 당연히 그거는 수익이 돼야 되죠. 왜냐면 수익과 비용은 대응이 돼야 되니까. 예. 음, 그런 측면에서 음, 본다면, 영업 손실로 인한 보상금은 그 음. 사업소득으로 보는 게,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거죠. 예. 그건 아마 이제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음, 사업소득으로 그 규정을 하느냐 아니면 뭐 기타 소득으로 규정을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음, 그 구분이 좀 애매하긴 할 텐데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음, 영업 기간이 상당히 음, 뭐 예를 들어 임대차 기간을 뭐 10년 정도 장기간으로 했는데 한 음, 중간에 5년 정도의 이제 건물주 필요에 따라서 음, 내가 나가줘라. 그 대신 예, 내가 보상을 얼마 해줄게. 예, 라고 하게 되면은 예, 나머지 5년 기간 동안에 운영했다라 그러면은 이제 얻을 수 있는 수익, 이런 부분에 예, 대한 보상, 이런 부분이 예, 되니까 약간의 의 성격, 이런 부분이 예, 좀 강할 것 같고, 예, 예, 반대로 이게 그 음, 기간이 다 만료되고 예, 나가야 될 사람인데 명도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막 버티고 이렇게 하다가 음, 좀 뭐 이렇게 어떤 뭐 그 보상금, 위로금 쪽 이런 예, 쪽으로 뭔가 했다 그러면
사업소득 쪽으로 좀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때? 그, 그 현실상으로 이제 그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이제 만약에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 성격으로 음, 합의를 음, 했다고 하더라도 음, 그게 이제 세무당국에서 이제 영업 뭐 이렇게 계산을 했다면 음, 영업 손실에 대한 배상 성격이겠구나라고 어, 인정을 받는 거하고는 또 다른 문제가 되겠죠. 음,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10년 계약을 했는데 5년을 하고 이게 뭐 중간에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보험금 뭐 그 산정하듯이 이렇게 미래의 어떤 5년 향후 5년 동안에 뭔가 할 수 있었는데 그 못하게 됨으로 인한 어떤 배상 이런 어, 것까지 영업 손실 보상금에 넣었다면 음, 그 그 부분은 이제 인정받기가 좀 힘들 것 같고 이제 단지 이제 눈에 보이는 거. 예를 들어서 음, 10년 할 목적으로 인테리어를 뭐 2, 3억 해서 했는데 음, 5년밖에 안 하고 나오게 되니까 음, 예, 그 인테리어 뭐 버려야 되는 걸 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보상해 달라. 아니면 음, 직기 비품들 이거 다 버려야 되는데 예, 음, 보상을 해달라. 뭐 음, 이렇게 계산한 보상금은 인정이 될 것 같은데 예, 음, 이제 한마디로 이제 이, 예, 장부에 음, 반영이 되지 않은 뭐 미래의 어떤 부분까지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아마 이제 아까 다음에 소개되겠지만 영업권의 성격으로 이제 봐야 되지 않을까 아, 싶어요. 예, 예를 예, 들면 1년에 뭐 한 수익이 한 1억 정도 나는 매장이었다. 예. 이렇게 되면은 그게 이제 그 사업소득 성격보다는 약간 영업권 보상 쪽으로 더 될 그렇죠. 가능성도 있다는 게, 그렇죠, 그렇죠. 예, 또 영업권에 대해서도 또 혜택을 주고 있으니까 가지고 있으니까. 예, 예. 그 부분은 이제 영업권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음, 사업소득으로 보는 부분은 이제 딱 이제 눈에 딱 계산될 수 있는 거. 예. 예, 뭐 이게 제가 100% 맞다는 얘기는 아닌데 이게 그냥 음, 그렇게 이제 간주를 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이렇게 이제 임대인하고 인차인이 합의해서 영업 손실에 대한 영업 손실이 이만큼이니까 얼마를 음, 보상해 달라 하는 음, 부분은 이제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거고 이제 음,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제 아까 이제 그 그럼 이제 장사를 중간에 이제 못하게 됐으니 아니면 음, 그리고 이제 임대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그 점포 임차권 뭐 이렇게 영업권 이런 부분들은 또 보장이 되잖아요.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죠. 네. 예. 음, 그래서 이제 영업권 명목으로 이제 뭔가 합의를 해서 또 추가적으로 음, 더 받을 수가 있는 케이스도 있을 수 있는데 음, 이제 이렇게 이제 그런 케이스에서 이제 영업권 같은 경우 영업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정될 수 있는 영업권이라면 음, 거기에서 이제 발생되는 그 합의금 같은 경우는 이제 기타 음. 소득으로 분류가 될 수 있는데, 거기에 예, 이제 우리가 그 구분 사업 소득이냐 아니면 뭐 음, 영업권으로서의 기타 소득이냐 이런 부분을 구분하는 이유가 어쨌든 세금 처리하는 그렇죠, 뭐 기준이나 세율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잖아, 그지? 그렇죠, 그렇죠. 예, 음, 이제 다른 소득들은 이제 일종의 매출과 그다음에 비용, 음, 그리고 그거를 이제 차감한 이제 마진 음, 이런 구조가 그 이제 잘 정립이 돼 있는데 음, 네, 기타 소득은 네, 이것도 아니고 이 소득도 아니고 그 외에 이것들이 아닌 나머지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규정을 하다 보니까 음, 이게 비용을 빼기가 좀 애매한 그런 이제 소득이 많아요. 음,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떤 기타 소득이 예를 들어서 10개가 있다면 이 음, 중에서 한 5개 정도는 이제 그러니까 경비를 이제 임의적으로 그냥 60% 음, 60% 인정해 줄게. 아니면 음, 뭐 80% 인정해 줄게. 이렇게 법에서 음, 정해 놨단 말이죠. 음, 예. 그 중에서 이제 영업권 같은 경우는 음, 이제 60%로 인정해 줄게라고 이제 법에서 정해 놓은 거죠. 예. 근데 이제 아까 기타 소득도 이제 영업권은 60%인데 나머지는 인정 못 받는 케이스거든요. 그냥 사례금으로 보는 경우. 이게 영업권도 만약에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렇죠. 그다음 그러면 사례금으로 인정돼 버려 가지고 그렇죠. 사례금 같은 경우는 음, 이제 필요경비가 인정이 안 되는 케이스라서 음, 음.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받은 돈을 전체를 수입으로 보고
그렇죠. 22%를 내야 된다는 거지, 그지? 그렇죠, 그렇죠. 예. 음, 그래서 이제 이 차이가 굉장히 커요. 예를 들어서, 그렇네. 뭐, 필요경비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지? 그렇죠. 예. 그뭐 자, 영어권 그러면 만약에, 음, 음,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이제 보상을 받았는데, 예. 그게 이제 영어권으로서의 기타 소득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6천만 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고, 그렇죠. 수입은 4천만 원 정도. 그렇죠. 그러면 그 수입에다가 아까 세율이 22%? 예, 기타 소득세율, 22%. 그렇게 하면 이제 8.8%가 되니까 총 그렇죠. 금액에 예, 예. 예를 들면 880만 원을 이제 세금 내는 거네. 그렇죠. 일단 그게 원천징수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음,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1억을 줘야 되는데, 음, 8.8%를 차감을 하고, 880만 원을 음, 차감하고, 예. 음, 나머지 이제 9,120만 원을 이제 음, 임차인한테 주는 거죠. 그거 이제 원천징수 나왔으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인데, 예. 그러면 지금 아마 그 기타 소득은 그렇게 일정 세율을 원천징수하도록 할 아마 의무를 그 네. 주는 사람한테, 그지? 예, 예, 주는 사람한테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는 건물주나 임대인이 880만 원을 이제 원천징수를 해야 되는데, 예. 그러면 그걸로 그러면 이제 그 임차인은 받은 임차인은 이제 세금이 끝인 거지. 그게. 더 낼 아니죠, 필요는 아니죠, 아니죠. 아주 또 아닌가? 아주 중요한 문제가 하나 더 남아있죠. 어, 예. 자, 그러면 아까 영업권 같은 경우는 8.8%, 그러니까 880만 원을 음, 원천징수하면 되고, 음, 예. 사례금 같은 경우는 22%, 그러니까 필요경비가 인정이 안 되니까, 예. 2,200만 원. 2,200만 원을 이제 원천징수해서 이제 지급하면 되는데, 그럼 예. 원천징수란 거는 내가 이제 그냥 그렇죠. 문의하는 입장에서 그냥 음, 임대인이 건물주가 세무서에 갖다 낸다는 뜻 아니야, 그거를. 그렇죠, 그렇죠. 예. 그거를 그러면 임차인은 그러면 더 이제 끝인가, 그러면? 그걸로? 일단 그 1억을 이제 주고받을 때는 음, 원천징수 행위로 원천징수를 해서 이제 음, 임대인은 그거를 이제 세무서에 갖다 놓으면 되고, 음, 예.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 어떻게? 이제 기타 소득 같은 경우는 음, 물론 이제 소액 기타 소득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로 여기서 이제 원천징수하고 주고받고 끝나는 경우도 있는데, 음, 지금 이렇게 권리금이 뭐 이렇게 문제가 되는 그 영업권 같은 경우는 금액이 좀 크단 음, 말이에요. 예, 음, 이런 경우는 이제 그 다음 해에 음, 기타 소득이 아까 이제 영업권 같은 경우는 이제 40%가 소득이라고 했잖아요. 음, 그러니까 4천만 원이 소득이 생겼단 말이에요. 기타 음, 소득이. 예, 음, 사례금 같은 경우는 1억이 생긴 거죠. 음, 예. 그거에서 이제 미리 세금을 좀 내놨다는 것뿐이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에요. 음, 어떤 세무 의무가. 음, 어떤 의무가 남았냐면, 이제 그 다음 음, 해에 음, 그 거래가 있었던 해 말고 그 다음 해에 5월 달에 음, 종합소득세 합산 의무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분이 뭐 다른 소득이 없다면 뭐 문제가 안 되겠지만, 아, 다른 소득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음, 그러면 그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율로 다시 정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 그래서 그래서 아까 4천만 원하고 이게 1억의 차이도 굉장히 이제 커지죠. 왜냐하면 음, 종합소득세율이 달라지니까. 음, 누진세율 체제 안에서는. 그리고 이제 다른, 그러면 음, 결국은 이게 약간 원천징수로 그냥 어떤 사람은 그냥 끝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끝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지? 그렇죠. 그러니까, 딱 그것만 소득이 있는 임차인이라고 하면은 예, 그냥 더 안 내도 되는 거네. 근데 영업권 같은 경우는 그, 이 원전지수로 끝나는 이제 소득의 규모, 그러니까 아까 1억이라고 음, 했잖아요. 그 1억이 아니고 아, 750만 원이 넘어가면 어, 합산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 뭐 거의 대부분 뭐 권리금이 수수된다면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생기겠죠. 아, 예, 네, 종합소득세로서 또 봐야 예, 된다. 그렇죠. 오케이, 오케이. 예. 그좀 고소득자들은 아, 이제 이 문제가 굉장히 커요. 아, 기타 소득 뭐 예를 들어서 뭐, 8.8%로 끝낼 수 음,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음, 이게 만약에 다른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이 합산되면 이 8.8%가 아니고 30%짜리가 될 수도 있는 어, 문제니까.
예, 예, 예. 그러니까 굉장히 큰 문제죠. 예. 어, 오케이. 그리고 이제 다른 소득이 없더라도 이게 영업권 보상 자체가 예를 들면 한 10억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그 아, 그렇죠. 엄청난, 그것도 큰 문제죠. 예. 그럼 8,800이면은 8,800만 원이 되는데 네, 네. 8,800만 원에 그 종합소득으로 봐서 세율이 돼야진다 이 말이네. 그러니까 10억이 생겼는데 8.8%, 아, 8,800만 원을 아, 내고 이제 아, 일단은 원천수 끝냈는데 소리네. 잘못 얘기했다, 그지? 예, 10억이면은 4억이 소득이 그렇죠. 되는구만. 4억이 소득이 되죠. 그러니까 아, 그 4억에 대해서 이제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입장, 이제 율로, 예, 관점에서, 율로, 예, 예. 오케이, 오케이. 다시 계산을 하다 보면 좀 금액이 음, 커질 수가 있겠죠. 그렇네, 그렇네. 예, 뭐, 그럼 8,800만 원으로 안 끝난다, 이 말이지, 그게. 그렇죠, 그렇죠. 예. 음, 4억 원 정도의 소득 금액이라면 한 음, 절반 정도, 그러니까 한 4, 50% 정도의 세금을 더 어휴, 어, 그러니까 한 1억 5천에서 2억 차이는 내야 되니까, 어, 이제 8,800만 원 내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어, 차감하고, 예, 음, 어, 그러니까 크죠. 아, 그리고 이제 또 그렇네. 요즘에 또 4대 보험이 있잖아요. 예, 어, 4대 보험이 또, 예, 또 엄청납니다. 예, 예, 어이구. 네, 자, 그러면 그게 이제, 사업소득은 이제 원래대로 그냥 그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처럼 하면 되고, 네, 그 다음에 기타 소득으로서 영업권 이런 걸로 차원이면 이제 원천징수가 8.8% 필요경비가 인정되기 때문에 네, 60%. 네,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아닌 그냥 사례금이라고 한다면은 원천징 필요경비 없이 네, 어, 수령 금액의 22% 이게 원천징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종합소득세 나중에 신고하고. 네, 네, 자, 그러면 그 지금 그 소득세법 시행령 87조 네, 그 기타 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그래가지고 네, 아까 이제 그 기타 소득의 몇 호는 그 음, 필요경비를 어떤 경우는 100분의 70% 네. 어떤 경우는 지금 100분의 60 요걸 필요경비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70%와 60%그 사이는 뭐지 그게? 어, 아마 그 그, 연도별 같은데 그지?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제 음. 기타 소득세 그 필요금비를 이제 연도별로 바꿨거든요. 예, 아, 예. 그러다 보니 이제 경과 규정이죠. 예. 아, 아. 예. 그러면 지금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60%. 예. 60%? 예, 지금 예. 이후에 발생하는 그냥 60% 보면 되는 거네. 예, 예, 음, 오케이. 아유, 예. 되게 도움 많이 됐어. 아, 음, 그리고, 그, 아까 음, 법원 행정법원 사건 그거 이야기 좀 예. 해볼까? 이거는 참, 나도, 참 재밌는 사건으로 봤는데, 네. 이게 아마 이렇게 합의금 받은 사람이 이제 세금 부과가 되니까 아마 세무서 상대로 음. 그, 저, 세금 부과처분 취소 네. 그런 소송을 해서, 음, 패소한 것 같더라고, 그지? 네, 네. 음, 그 사건인데, 결국 이게, 사건 보니까 어떤 쇼핑몰에 영업하던 임차인인데, 그지? 그렇죠. 예. 임차인인데, 나가라, 라고 하니까 소송도 하고, 음. 또 소송 과정에서 이제 합의해가지고 받은 돈이 어쨌든 뭐 이게 그 보증금 요 사건을 제가 어떤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예, 일반적인 임대차 거래하고는 좀 다른 부분도 있고, 예, 그리고 음, 이제 아무튼 이 사례를 통해서 이제 조금 참고할 부분도 기 때문에 어,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음, 이제 아마 입차를 통해서 음, 임차권, 예, 임차권을 습득하신 분인 것 같아요. 음, 예, 그래서 이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제 음, 이게 재개발, 그러니까 재건축이 들어갈 수 있으니 음, 예, 그 어떤 뭐 그런 상황이 생기면 이제 어, 그 우리 임대 행위를 바로 중지시킬 수 음, 있다라는 이제 합의서를 쓰고 예, 음, 그런 이제 동의를 하고 이제 계약서에 임대차 계약을 하신 분인데 음, 그 뭐 그러던 과정에서 이제 뭐 이렇게 그 그러니까 명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가지고 음, 나가라고 하니까 음, 임차인은 이제 자기 원래 그 기간이 남아 있다.
그래서 이제 임대차 기간에 대한 분쟁 때문에 이제 소송을 했었는데 이제 결국은 이제 명도를 어, 소송이 가는 과정에서 이제 이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를 했어요. 합의를 하면서 이제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이제 어떤 그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줬는데 그 합의를 하면서도 이제 합의서의 내용에는 이제 이 분쟁 해결을 목적으로 주는 돈이다. 라고 명시가 돼 있고, 뭐 이런 케이스에서 이제 세무서에서 이제 그 합의금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사례금으로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사례금으로 이제 과세를 한 처분이거든요. 근데 원고는 이게 음, 그 세금 부과된 원고는 예, 원고 주장을 보니까 그 임차인이죠, 사례금이 임차인. 아니라 예, 그렇지 임차인. 예. 이게 그 영업권 보상 이런 이야기도 했더라고. 그러니까 아까 그지? 우리가 얘기했듯이 음, 당연히 그 임차인 입장에서는 돈을 받은 임차인 입장에서는 음, 사업소득 또는 예, 음, 60%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영업권으로 인정받기를 음, 원하겠죠. 예, 음, 근데 음, 국세청은 이제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사례금으로 과세 처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음, 거기에 불복을 해서 이제 소송을 이제 제기를 한 상황인데 음, 여기서 이제 결국 이제 결론은 이제 국세청 이제 그 임차인 패소로 이제 결론이 났는데 그, 음, 나-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음,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언제든지 그만둘 음, 수 있고 또 어 그 그만둘 때에는 어떤 권리금이라든지 뭐 영업 보상 뭐 이런 거를 음, 청구하지 않는다라는 음, 합의가 이미 돼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합의금으로 얼마를 받았다 하더라도 음, 예, 이거는 이제 그 영업권이나 그 영업 보상으로 이제 인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임차인이 영업권을 주장할 수 없는 그런 권리관계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건 영업권이 그렇죠. 아니다 이렇게 본 거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음, 이제 최종적으로 그 합의금에 대한 합의서 내용도 뭐, 음, 뭐 영업 보상이나 뭐 영업권 뭐 그런 내용 없고 그냥 없고, 그냥 분쟁 해결에 대한 대가다. 예, 음, 이렇게만 기재되어 있으니 이제 국세청에서는 이건 음, 뭐 사리금 아니냐 이렇게 음, 본 음, 건데 음, 반대로 보면 이제 뭐 이 건 같은 경우는 임대차 음,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이제 뭐 약간 명확하게 음, 뭐 돼 있는 상황이지만 음, 이거를 이제 일반적인 사례로 봤을 때 어, 음, 이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뭐 별다른 내용이 없는 경우가 많죠. 예. 음,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합의금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합의 과정에서는 이제 합의서 내용에 어떤 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음, 이제 소득 구분이 달라질 수가 있으니 이제 이런 부분은 좀 참조를 좀 신경을 좀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예. 아, 그러게. 예. 그게 돈을 지급하는 건물주나 임대인 입장에서는 사실 어떤 명목으로 주더라도 그 차이가 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지? 그렇죠. 예. 지급하는 돈은 똑같고, 그렇죠. 그다음에 예.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사례금이냐 아니면 영업권 보상이냐에 따라 음, 음. 자기가 건물주나 임대인이 차이가 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은 예. 이걸 임차인이 자기한테 도움되는 방향으로 잘 써야겠네, 그지? 그렇죠. 예. 물론 뭐 음, 전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전혀 뭐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은 임차인이 음. 억지로 문구를 집어넣는다고 될 거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택도 없는 뭐 문구를 예. 해봐야 예. 그거는 나중에 씨알도 안 먹히겠지만 소위 말하면 그렇죠. 근데 그래도 이제 이왕이면 이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면 어, 음, 네, 이렇게 이런 케이스에서는 사업소득 뭐 이렇게 구분된다는 것을 미리 인지한다면 알고 있다면 음, 예, 음, 좀 이렇게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겠죠. 예, 그러게 예, 염두에 두고 그런 합의서도 써야겠고 그렇죠, 또 뭐 변호사도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그 인식을 하고 그렇죠, 예, 그 예.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 그렇죠. 합의서 그리고 내용에 또 좀, 네, 그렇지. 그리고 음, 또 이제 뭐 우리 당사자든 변호사든 간에 항상 이런 문제의 마무리는 어떤 세무적인 부분을 그 염두에 두고 세무 전문가하고 또 상의를 또 해야겠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어차피 뭐 변호사가 도와준다고 한들 음, 이게 세무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예, 또 이렇게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지? 그렇죠, 예, 음, 예. 오히려 뭐 옆에서 변호사님들이 이렇게
조력을 하는 케이스 사건들이 음, 더 이런 것들 잘 놓쳐요. 맞아. 예, 맞아. 왜냐하면 이제 이미 전문가가 옆에 있으니 다른 부분은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제 아무도 없이 자기 혼자 하고 있으면 예, 아, 동네에 그냥 불안하니까. 세무사 사무실 가가지고 뭐 이렇게 막 물어보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네, 그렇네. 예, 예, 그러니까 변호사를 그 세무 전문가로 오히려 이제 너무 믿어버리네, 그지? 예. 당사자가. 그렇죠. 예. 음. 이거, 오늘 많이 도움 됐어. 네, 고마워. 네. 어, 어.